제가 이제 꿈꾸는 세상이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회사는 그냥 멀쩡히 잘 가고 이러니까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인 것 같아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이치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농심투자법, 그다음에 주식 농부로서의 또 사업가 마인드로서의 주식 투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계속 아마 우리 강연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도 이 투자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이 아닐까. 이 철학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성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기준들이 마련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거든요. 하여튼 많은 그 세계에 어쨌든 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박영욱 회장님의 투자법 철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사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까지 드렸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빼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던 질문인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아주 지루하게라도 계속 오르는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오고 낭떠러지가 나와서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러한 반복이 있는 이 과정, 이거를 도저히 보통의 멘탈로는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 장기 투자가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꿈꾸는 세상이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남의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아마 투자의 5단계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정보 매매가 제일 낮은 단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이러면은 야, 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종목이나 몇 개 주고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이제 최고의 그 투자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입문한 사람들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술적 지표에 관한 연구, 차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문가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자사운용사 사장들이나 뭐 이 정량식 분석에 있어야 하는 방법, 또 트렌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는 이게 올라갈수록 뭔가 이렇게 정도가 뭐 높다 이런 게 부분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질문에 이제 저도 이제 몇 개 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 일반적인 질문이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애초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샀을 때 이 기업은 지금 사면은 이게 정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되잖아. 근데 왜 불안해? 불안해한다는 자체는 그 기업을 정확히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다시 해서 이 기업이 진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그냥 처리하고 다른 거로 가야 될지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투자와 주식 투자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은 똑같은 의미다. 이게 주식 투자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율 투자, 원자재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투자 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주식 투자만큼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일반인이 부자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환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그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과거에 정말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6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은 80대 초반 넘어서 중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하고 이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맞는다고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돼야지, 만약 떨어져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 듣고. 근데 지속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론 실패를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40살 이전까지는 저 39, 40에 완전히 길거리까지 나앉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40살까지 그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인생이 길어졌거든요. 50, 60 매 시작에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과 같은 기회, 우리가 삶이 지속되는 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꾸준히 발품을 팔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주신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축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신흥국에서 전부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외국인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시그널들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불안감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투자해야 될 때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이러면은 뭐 투자를 해서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안전자산, 은행이나 이런 쪽, 물론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요즘 뭐 4, 5%까지 올라가지고 3개월짜리 뭐 이런 부분에 자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그 갑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출렁이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에게 지금 예속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30%,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근데 이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좀 빠져야 돼요. 그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미국도 뭐 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서비스 산업 중심에서 지금 제조업까지 좀 유치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그들이 평가를 해주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들이 뭐 40, 50% 됐던 것들이 지금 아까 제가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들 보면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45% 정도 됐던 게 지금 2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이제 소규모의 어떤 PE 펀드 이런 자금들인 것 같아요. 기업이 나빠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대부분
그 큰 주식 중심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소형주나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언젠가 그런 기업은 주가 가치가 다시 기업 가치가 주가 가치에 이렇게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10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막 5, 60억씩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팔 수 있느냐? 회사는 그냥 멀쩡히 잘 가고 이러니까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믿고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 안전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막 정치적으로 포함해서 경제는 잘 가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리 쪽에 투자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게 안정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나라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한국처럼 이 국민 수준이 높고 우리 인프라 포함해서 뭐 지금 이제 더 나가서 우리의 콘텐츠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이제 퍼스트 무브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이치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정욱님, 네, 주신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원자재 그다음에 유가 대란이 이미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에너지, 천연가스나 석탄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모든 이 유통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지고 있거든요. 새로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 저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드라이하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침체 국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맞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뭐 기후 변화 포함해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뭐 이제 식량 문제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지만은 명확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1900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마차가 있다가 1910년이 되면서 자동차로 변했고 그때도 전기차가 있습니다만은 내연기관이 지배하다가 지금 전기차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에 들어가는 전지 쪽, 소재 이런 쪽 소재가 아니라 제품을 이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원자력 관련주 이런 쪽들이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기업을 보면 투자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거지만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시장 쪽 이런 쪽들이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뭐 현대만 하더라도 이제 폰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의 이제 세계 5위까지 올라왔지만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크게 좀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게 선박 그다음에 원자로 이런 쪽들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면서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제 삼성물산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도 우리 세계의 3분의 1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대단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2005년도에 현대중공업과 대동공업을 이게 투자를 할 때 어느 기업을 투자를 할까 하다가 현대중공업을 몰라가지고 대동공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현대중공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했다고 그러면은 훨씬 좋은 수익을 냈을 텐데 못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이 조선이나 선박 이런 쪽은 단연 탑 1위니까 세계에서 견제를 못 받는데 그렇지 않는 뭐 2, 3위 이런 쪽들은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견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빌리티, 뭐 선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K컬처와 관련해 가지고 K푸드 산업이 세계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곽강을 받으면서 이제 내수 기업에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사느니 차라리 뭐 CJ제일장이나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것들을 사놓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국내 내수 기업에서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니면 동남아 이런 쪽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익숙해져야 어떻게 보면은 막 BTS와 우리 이 아름다운 어떤 멋지고 몸매 이런 것들이 이게 가꿔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또 이제 K 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엔터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콘텐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1등 가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용호 회장님은 실전 투자자시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법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법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투자법을 통해서 실적을 아주 크게 올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또 투자자로서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실용적인 아주 큰 지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갔다 오시면서 지방 다녀오시면서 이 어깨가 좀 뭉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끝까지 좋은 인사이트 열정적으로 풀어주신 우리 박용호 회장님께 일단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전에 네, 먼저 박수 드리죠. 네, 좀 짧게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투자자로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간단하게 좀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죠. 이제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실제적인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정말 일반적인 시코콜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친밀감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와서 이렇게 공인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미래를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만이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이 됩니다. 이 어렵다고 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우리의
3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터전이잖아요. 고용의 원천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입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의미 있고 이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입에 단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또 발에 또 정말 힘들게 이렇게 다니면서 치열한 어떤 그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 한 주를 사더라도 정말 온전히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 그리고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다 K컬처 관련해 가지고 다 부러워하고 다 하는데 유독 K 주식과 K 기업 거버넌스만큼은 굉장히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옛날에 중세 로마 시대 이상의 위대한 국가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